안녕하세요. 금음달 쉼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전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더 그립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이름들과 함께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금음달, 첫 친구의 기억. 친구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 동네 골목에서였을 겁니다. 옆집 아이와 함께 뛰어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아쉬워하며 내일 또 보자고 손을 흔들던 그 순간. 그것이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친구를 사귀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집에 살았고, 나이가 비슷했고, 같이 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고 몇 살인지 물어보고, 그러면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단순하고 순수했던 시절입니다. 서로의 집안 형편도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첫 친구의 얼굴을. 그 아이는 항상 코끝에 땀을 맺고 있었고 웃을 때 앞니가 빠져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우스워서 함께 또 웃곤 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가 매미를 잡고 개울에서 다슬기를 주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무릎에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이름이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도. 금음달, 초등학교, 친구들과의 세상. 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의 의미는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같은 반 친구, 옆반 친구, 윗집 형, 아랫집 동생 관계가 점점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반장은 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앞에 나가서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공부만 잘해서 뭐해 하고 시샘하기도 했습니다. 전하고 나이는 처음엔 낯설고 조용했지만 한두 달 지나면 어느새 함께 섞여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학생은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단짝. 아침에 학교 가는 길도 함께 걷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도 함께 가고, 점심시간엔 도시락을 나눠 먹고, 방과 후엔 운동장에서 함께 놀다가 해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와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고, 웃음의 포인트가 똑같아서 함께 배꼽을 잡았습니다. 비밀도 나눴습니다. 집에서 혼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미래의 꿈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위안이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게 우정이었습니다. 금음달, 계절마다 다른 색깔의 추억. 친구와의 추억은 계절마다 다른 색깔로 남아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빨강 모자를 쓴 편과 하얀 모자를 쓴 편으로 나뉘어서 온 힘을 다해 응원했습니다. 줄다리기를 할 땐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밧줄을 잡았고, 이어달리기를 할 땐 목이 터져라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운동회가 끝나면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사이다 한 병. 그걸 친구들과 함께 돌려 마시며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웃었습니다. 그 사이다 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조금 미지근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음료였습니다. 여름이 오면 물가로 향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게을로 갔고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동네 수영장이나 분수대로 갔습니다. 어디든 물만 있으면 신이 났습니다. 물 속에서 서로 밀치고 물장난치고 누가 더 오래 숨을 참나내기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근처 구멍가게로 달려가서 얼음 과자를 샀습니다. 쭈쭈바, 빙그레바, 하드, 투게더 그 시절 나눠 먹던 그 과자들. 돈이 모자라면 하나를 둘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더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가을이 오면 소풍이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공원이나 산 중턱 어딘가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뚜껑을 열었고 서로의 반찬을 구경했습니다. 계란말이, 김밥, 소시지, 햄 그렇게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식사를 했습니다. 소풍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친구와 나란히 걸으며 다음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순간의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수업 시간에도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리는 순간 운동장으로 뛰쳐나가 눈을 맞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미끄러운 운동장을 달리다가 넘어지면 친구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엔 어디선가 군고구마 냄새가 풍겼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모아서 고구마 하나를 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먹으며 정말 맛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그 겨울날들. 금음달, 도시와 시골, 각기 다른 우정의 모습. 그 시절, 친구를 대하는 방식은 사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시골에서는 친구가 곧 가족이었습니다. 마을 자체가 작았으니까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자랐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 친구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밥 한 그릇을 더 차려주셨습니다.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았고, 밤이면 마당에 모여 앉아 별을 봤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옆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골의 친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부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그래서 더 끈끈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빌라 골목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아이들도 많아서 놀 시간이 시골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파트 놀이터에 모여서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시소를 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 또 보자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시의 친구는 약속을 통해 만났습니다. 시골처럼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었기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어디에 살았든 각자의 방식으로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금음달, 사춘기, 우정의 변화. 그렇게 순수했던 우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서로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잘했고, 누군가는 운동을 잘했고, 누군가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서로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질투가 생겼습니다.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이유 모를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게 쌓여서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화해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친구가 먼저 다가와 어제 수학 숙제했냐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말로 사과하지 않아도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우정이었습니다. 금음달, 고등학교, 청춘의 우정. 고등학교 시절의 우정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 고민을 나누고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시험 기간엔 함께 도서관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졸리면 서로 깨워주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힘들면 서로 응원해줬습니다. 방과 후엔 교실 뒤편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래 희망, 좋아하는 사람, 가족 이야기, 세상에 대한 불만.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큰 힘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화내고, 함께 꿈꿨습니다. 그 시절의 우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금음달, 졸업, 그리고 첫 이별.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복을 입은 채로 교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평생 친구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에 갔고, 누군가는 취업을 했고, 누군가는 군대에 갔습니다. 각자의 길이 달라지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요즘 뭐 하냐고 물었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간격이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하지만 나도 바빴고 친구도 바빴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을 살아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별이 특별한 사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일상 속에서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금음달, 어른이 된 후 친구의 의미.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서 친구의 의미는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는 있었지만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기엔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감정들이,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엔 조금 어색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운동회 때 넘어졌던 이야기, 소풍 때 도시락 나눠 먹던 이야기,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이야기,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짜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비록 자주 못 만나도 연락이 뜸해도 마음속 어딘가에 늘 남아있는 사람. 그게 친구라는 걸. 금음달, 연락이 끊긴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모든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처를 잃어버렸고,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가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좀 더 연락할 걸. 그때 한 번 더 만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밤하늘을 보다가, 옛날 노래를 듣다가, 옛날 사진을 꺼내보다가 문득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친구도 어딘가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그 친구도 가끔 나를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조금은 덜 외롭습니다. 금음달, 우정에 대한 생각. 나이가 들면서 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란 무엇일까? 단순히 자주 만나는 사람일까?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란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친구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그 사람은 나를 받아줍니다. 친구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말하면 친구는 그래, 나도 그렇다며 공감해줍니다. 친구는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 실패를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친구는 내 편에 서줍니다. 그래서 친구는 소중합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꿈도 잃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연락이 뜸해도 그 사람이 내 인생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그 얼굴을, 그 웃음소리를, 그 시간들을. 그리고 가끔 조용히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겁니다. 고마웠어. 잘 지내고 있길 바라. 언젠가 다시 만나면 좋겠어. 그렇게 우정을 간직합니다. 금음달, 그때 함께였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오랜만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잊은 적은 없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참 많이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배꼽을 잡고 웃었고, 사소한 장난에도 하루 종일 킥킥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그 계절들이, 그 순간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봄날 운동장에서 함께 뛰었던 기억, 여름날 물가에서 함께 웃었던 기억, 가을날 낙엽을 밟으며 함께 걸었던 기억, 겨울날 눈을 맞으며 함께 떠들었던 기억. 그 모든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때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토라지고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당신이 잘 살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도 우리는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의 우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여.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서, 내 기억에 당신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을 겁니다.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또 웃으며 이야기합시다. 그때까지 안녕히. 당신의 오랜 친구가.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듣는 동안 떠오른 이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전화를 걸어보거나 문자를 보내보거나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 그리움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정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금음달 쉼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